궁궐의 밤은 언제나 고요했답니다. 달빛만이 기와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고 바람결의 처마 끝, 풍경 소리만 가끔 들려오는 그런 고요한 밤이었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저주가 자라고 있었답니다. 땅 밑 깊은 곳,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독한 원한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섬뜩한 긁는 소리. 그 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따뜻한 덕담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말이 복이 되어 돌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함께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궁궐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착하다고 소문난 후궁이 있었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금옥. 복숭아꽃처럼 고운 얼굴에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던 여인이었지요. 궁녀들은 금옥을 보며 저렇게 착한 분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칭찬했고, 왕마저도 금옥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검은 욕망이 숨어 있었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녀가 밤마다 품속에 숨겨온 붉은 비단주머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중전마마께서는 날로 쇠약해져 가셨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점원을 거닐며 햇살을 즐기시던 분이 이제는 침상에서 일어나시지도 못하실 정도로 약해지셨지요. 어이들은 밤낮으로 진맥을 하고 온갖 약재를 달여올렸지만 병의 원인을 도무지 찾아내지 못했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밤마다 들려오는 그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중전마마의 처소 아래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 궁녀들은 소곤소곤 수군댔지요. 귀신이 중전마마를 해치려는 게 아닐까요? 저승사자가 마마를 데려가려고 오는 소리가 아닐까요? 공포와 불안이 궁궐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귀신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악독한 저주였지요. 땅 밑 깊은 곳, 중전마마의 침상 바로 아래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한 여인이 가시나무로 만든 조잡한 인형을 손에 쥐고 있었답니다. 붉은 촛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그녀의 얼굴은 광기와 집념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죽어라, 사라져라. 이 궁의 주인은 내가 될 것이다. 네가 누리던 그 자리, 네가 차지하고 있던 왕의 사랑, 이제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금옥의 속삭임은 밤마다 중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나무마루를 긁을 때마다 중전마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고 몸은 더욱 말라가고 있었던 거랍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만 해도 중전마마께서는 건강하셨지요? 궁궐의 정원을 거닐며 햇살을 즐기시고 궁녀들과 담소를 나누시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답니다. 옥색 저고리가 봄바람에 나풀거리고 중전마마의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왕께서는 중전을 깊이 아끼셨고 궁궐은 그야말로 평화로웠답니다. 그런 어느 날 중전마마께서 정원을 거니시는데 멀리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후궁 금옥이었지요. 금옥은 중전마마 앞에 무릎을 꿇고 깍듯이 예를 올렸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하게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두 손에는 정성스럽게 달인 약초를 담은 사기 그릇을 받쳐들고 있었지요. 중전마마, 소첩이 약초를 다려왔사옵니다. 산에서 나는 귀한 약재로 정성껏 다렸사옵니다. 마마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사옵니다. 금옥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눈빛은 순수함 그 자체였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금옥의 그 진심 어린 태도에 크게 감동하셨지요. 주변의 궁녀들도 모두 금옥을 칭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답니다. 금옥이 고개를 숙이며 예를 올릴 때 그녀의 눈빛만은 차갑게,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금옥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까의 온화한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거울 앞에 앉은 금옥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탐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중전? 얼마나 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 네가 차지하고 있는 왕의 사랑, 모두 원래 내 것이어야 했어. 금옥은 상자에서 왕비의 비녀를 꺼내 자신의 머리에 꽂아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도취된 표정을 지었지요. 금옥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보였습니다. 바로 중전의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결의가 그녀의 눈빛에 가득했답니다. 금옥에게도 사연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빚에는 초가집,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가난한 삶. 금옥의 어머니는 병에 걸렸지만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결국 금옥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답니다. 어린 금옥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지요. 그때 창밖으로 화려한 가마가 지나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 부인이 가마 안에서 편안하게 부채질을 하며 지나가는 모습. 그 순간 어린 금옥의 눈에 무언가가 서리기 시작했답니다. 질투, 분노, 그리고 야망. 그때부터였지요. 금옥의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갈망이 뿌리 깊게 싹트기 시작한 것은. 그리고 마침내 금옥은 금지된 것에 손을 뻗었답니다. 흑주술, 저주인형. 궁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장 사악한 방법이었지요. 금옥은 궁밖의 무당을 은밀히 만나 방법을 배웠답니다. 가시나무로 인형을 만들고 붉은 먹물로 저주받을 사람의 이름을 쓰고 바늘을 꽂으며 저주를 퍼붓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형을 저주받을 사람의 처소 바로 아래에 묻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금옥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처럼 보였답니다. 이성은 이미 탐욕에 잠식당한 지 오래였지요. 첫 번째 저주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금옥은 깊은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자정이 넘은 시각을 기다렸답니다. 달빛조차 피하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지요. 검은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손에는 붉은 비단 주머니를 꼭 쥐었답니다. 내관들의 순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금옥은 담장 그늘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금옥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들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옥은 멈출 수 없었답니다. 욕망이 그녀를 이끌었지요. 마침내 금옥은 중정마마의 처소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핀 후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거미줄이 얼굴을 닿고 흙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금옥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답니다. 그리고 중전마마의 침상 바로 아래 지점에 도착했을 때 금옥은 손톱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흙이 손톱 밑에 파고들어 견딜 수 없이 아팠지만 금옥은 이를 악물고 계속 팠지요. 한참을 파고 또 파서 마침내 작은 구멍을 만들었답니다.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붉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가시나무로 만든 조잡한 인형이 나왔지요. 금옥은 붉은 먹물로 중전의 이름을 쓴 작은 종이를 인형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바늘 하나를 꺼내 인형의 심장 부분에 깊숙이 꽂았답니다. 그리고 저주가 시작되었답니다. 금옥의 입에서 낮고 음침한 주문이 흘러나왔지요. 시들어라, 마르고 말라라. 네 건강을 빼앗고 네 생명을 갉아먹으리라. 네 자리는 이제 내 것이다. 죽어라.
사라져라. 금옥의 손톱이 나무 마루를 긁었습니다. 그 소리는 위층 중전마마의 침소까지 울려 퍼졌지요. 금옥은 인형을 구멍 속에 묻고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유령처럼 사라졌답니다. 그날 밤 중전마마께서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셨답니다. 섬뜩한 긁는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셨지요. 마마께서는 급히 상궁을 부르셨습니다. 상궁아, 지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느냐? 마루 아래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상궁은 촛불을 들고 급히 방 안을 살폈습니다. 바닥을 두드려보고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지요. 긁는 소리는 이미 멈춘 뒤였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지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다시 잠자리에 드셨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중전마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날 이후로 중전마마의 건강은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렸답니다. 일주일 만에 입맛을 잃으셨고 보름이 지나자 두통으로 밤낮을 괴로워하셨지요.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중전마마께서는 침상에서 일어나실 수조차 없게 되셨답니다. 어이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왕께서는 크게 근심하셨답니다. 밤낮으로 중전의 처소를 찾아가 손을 잡으시며 걱정하셨지요. 어느 날 왕께서는 어이들을 어전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중전이 이토록 아픈데 너희들은 원인도 찾지 못한단 말이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금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왕께서 금옥을 발견하시고 손짓하여 부르셨지요. 금옥은 눈시울을 붉히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해 보였답니다. 금옥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지요. 전하, 소첩은 중전마마께서 너무나 걱정되옵니다. 밤낮으로 마마의 쾌유를 빌고 있사옵니다. 왕께서는 금옥의 진심 어린 모습에 크게 감동하셨답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상궁의 눈빛은 달랐답니다. 상궁은 오랜 세월 궁궐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금옥의 눈물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답니다. 중전마마의 병은 이제 위중한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마마께서는 밤마다 헛소리를 하시며 괴로워하셨지요. 누가 나를 끌어당긴다, 어둠 속으로. 왕께서는 중전의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궁녀들은 몰래 눈물을 닦으며 중전마마의 쾌유를 빌었지요. 바로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어느 날 오후 궁궐 뒤뜰에 낯선 노인 한 분이 나타났지요. 눈이 먼 점쟁이였습니다. 흰 눈동자를 가진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답니다. 남루한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상궁이 우연히 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점쟁이가 상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을 걸어왔답니다. 저기 상궁마님, 잠시만 멈춰서시오. 상궁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상궁인 줄 알았을까요? 점쟁이는 보지도 못하는 눈으로 정확히 중전마마의 처소를 가리켰답니다. 그 어른의 병은 하늘의 병이 아니옵니다. 땅 밑을 살펴보시오. 땅 밑에 원한이 맺혀 있사옵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이 만들어낸 저주가 그 어른을 해치고 있사옵니다. 상궁은 번개처럼 깨달았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그 섬뜩한 긁는 소리,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전마마의 병, 그리고 금옥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되었지요. 상궁은 급히 중전마마께 달려갔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상궁의 보고를 들으시며 점점 눈빛이 날카로워지셨답니다. 비록 몸은 약하셨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명석하셨지요. 상궁, 내 명을 들으라. 내가 위독하다는 소문을 궁궐에 퍼뜨려라. 크게, 요란하게.
내일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말이다. 상궁은 중전마마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답니다. 덫을 놓는 거였지요.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저주를 걸고 있다면 중전이 곧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저주를 걸러올 것이 분명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궁궐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이 수군대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중전마마께서 이제 며칠 못 사신대요. 어이들도 손을 놓으셨다는구먼. 이번 달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말도 있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옥의 귀에도 들어왔지요. 금옥은 다른 궁녀들과 함께 있을 때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처소로 돌아왔을 때 금옥은 더 이상 미소를 감추지 않았답니다. 환희에 찬 미소가 금옥의 얼굴 가득 번졌지요. 금옥은 거울 앞에 앉아 왕비의 옷을 몸에 걸쳐 보았습니다. 왕비의 황금 비녀를 머리에 꽂아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지요.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나. 내일 아침이면 나는 이 궁궐의 주인이 될 거야.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붉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실이 들어있었지요. 인형의 목을 감아 질식시키는 저주, 죽음의 저주였답니다. 금옥의 눈빛은 완전히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난 깊은 밤이었습니다. 금옥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지요. 금옥은 익숙한 길을 따라 중전의 처소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땅을 파서 인형을 꺼냈지요. 그리고 붉은 실을 인형의 목에 감기 시작했답니다. 죽어라. 오늘 밤으로 끝이다. 네 숨통을 끊어주마. 이제 이 궁의 주인은 나다. 금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톱으로 마루를 긁었지요. 드드득, 드드득. 평소보다 더 거칠고 격렬하게. 이것이 마지막이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환해졌답니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사방에서 나타났고 내관들이 마루를 들어올렸죠. 금옥은 손에 인형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왕께서 계셨고 대신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멀쩡하게 서 계신 중전마마의 모습이었지요. 중전마마께서는 더 이상 병들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단호했답니다. 금옥은 손에 든 인형조차 떨어뜨리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왕께서는 분노로 온몸을 떨고 계셨답니다. 믿었던 후궁이, 그토록 순수해 보였던 금옥이 중전을 저주하고 있었다니. 금옥, 네가 감히 중전을 저주했단 말이냐? 이 사악한 것을. 대신들이 증거물을 들어올렸습니다. 가시나무 인형, 붉은 실, 바늘들, 그리고 중전의 이름이 적힌 종이. 금옥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당장 금옥을 폐서인하고 궁에서 내쫓아라. 금옥은 군사들에게 끌려가며 마지막까지 절규했습니다. 금옥은 모든 것을 잃었답니다. 화려했던 비녀는 벗겨지고 고운 옷은 벗겨져 남루한 옷으로 바뀌었지요. 한때 금옥을 칭찬하던 궁녀들은 이제 경멸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침까지 뱉으며 등을 돌렸지요. 금옥은 궁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무거운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답니다. 아니야. 내 자리였는데 나는 왕비가 될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절규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답니다. 저주가 사라지자 중전마마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며칠 만에 마마께서는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지요. 중전마마께서는 창밖의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참으로 무섭구나.
그 욕망이 한 사람을 저토록 파멸로 몰고 가다니. 중전마마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인간에 대한 슬픔이 어려 있었답니다. 그 후로 궁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왕께서는 중전마마의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정원을 거니셨지요. 봄꽃이 만개하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이어졌답니다. 궁녀들의 얼굴에 티 미소가 돌아왔고 궁궐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답니다. 궁궐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주가 아닌 평화로운 고요였지요. 땅 밑에서 들려오던 그 섬뜩한 긁는 소리는 더 이상 없었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기와 지붕을 비추고 바람결에 처마급 풍경 소리만 가끔 들려왔지요.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지혜와 인내는 악을 이긴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악행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준 이야기였답니다. 궁궐의 밤, 그림자놀이, 욕심이 가져온 비극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